엄청난 중독성으로 많은 가정을 파탄내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게임이 있습니다. 일명 폐인제조기, 이혼제조기로 불리며 특히 당시 게임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없었던 한국에게 일명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잘 모르지만 2004년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뉴스에는 하루 종일 이 게임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평생 모아온 돈을 룰렛 한 번으로 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냈던 오늘의 이야기는 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행성 게임하면 일명 토토와 사다리처럼 불법 사행성 오락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불법 게임하면 바로 이 성인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유흥가 골목 구석마다 한 군데씩 꼭 이렇게 사행성 오락실이 있었으며 휴대폰으로 터치 한 번이면 불법 게임이 가능했던 지금과는 다르게 직접 찾아가 게임을 하는 일명 일본식 빠친코 같은 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슬롯 게임은 많이 존재했지만 이 중 가히 최고라고 불렸던 게임은 바로 바다 이야기였는데요. 사행성 게임의 1세대 격인 바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이 아닌 도박의 나라 일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슬롯 머신 게임들이 있었지만 국내의 한 업체에서는 일본의 빠친코 게임들 중 유독 중독성이 강하고 게임이 단순하며 많은 돈을 끌어들이던 우미모노 가타리를 보고 이를 착안하여 바다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름의 유래답게 많은 해양 생물들이 등장하며 오락실 내에서는 일명 고래 등장이요 상어 등장이요 같이 돈을 따는 사람들을 은어로 나타냈던 만큼 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오락실에는 할 일이 없는 백수부터 택시기사, 대학생 그리고 임산부까지 모여들어 게임을 하였고 오락실 내에는 불법 게임의 특성상 모든 창문과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담배에서 나온 빼곡한 연기와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하염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 이야기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강력한 중독성과 단순한 게임으로 남녀불문, 세대불문 한번 빠지면 전재산을 탕진할 만큼 게임의 명성답게 가장 악질적인 게임이었습니다. 또 불법 게임의 특성상 지역별로 많은 조폭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만큼 체계적이었고 지금의 온라인상 홍보나 접속이 없었던 만큼 나름 영업사원이라 불리는 이들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오고 지금의 토토처럼 초대할 경우 꽁머니를 챙겨주는 일명 사람이 사람을 모아오는 다단계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이만큼 강력했던 게임은 서울부터 전국 각지에 많은 성인 오락실로 흘러가게 되었고 중독성이 강했던 게임들은 순식간에 사행성 오락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형 오락실을 운영했던 잘나가는 오락장은 당시 기준 1매출 억대도 찍었다는 소문도 존재합니다. 또 게임의 확률 조작을 통해 한두 번 게임을 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당첨금을 선사해주는 등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바다 이야기가 가장 전성기를 찍었던 2005년에는 진짜 오락실보다 성인 오락실이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설명한 만큼 수많은 도박꾼을 만들어내었고 많은 가정을 파탄내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법규의 부재와 제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재산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워낙 많은 자살자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바다 이야기의 규모는 더 이상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들에게 뇌물을 건네주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하여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 가져가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식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음지에서 활동했던 바다 이야기는 많은 소문들을 만들어내기 충분하였고 사회적인 문제가 커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게임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잡기 힘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의 경우 간판을 걸지 않고 운영했던 것과 위에서 설명한 상품권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환전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결코 잡을 수 없었던 점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리하여 대대적인 법률 제정과 사행성 게임물 규제에 대한 전문기관인 일명 게임위가 출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 대규모 전국 게임장 수색과 게임을 제작했던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었고 범죄 수익 1242억 원을 추징하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사행성 게임장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며 많은 게임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사건이 공론화가 되기 전 음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일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횟집이 저렇게 인기가 많냐 정도로 생각하는 묻지 못할 이야기도 많았으며 공론화가 시작되며 국회에서도 제작업체에 대한 뇌물수수와 연루된 부패한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단속도 시작되었지만 개발업체는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되었고 바다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돈맛을 알게 된 여러 제조업체를 통해 유사 복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몰락하게 된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불법 토토나 사다리, 홀짝처럼 다른 사행성 게임들이 빈자리를 들어오게 되었고 굳이 시간 손해까지 발생하면서 찾아갈 만한 메리트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빈자리를 다른 불법 사행성 게임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다 이야기는 현재의 토토로 그 역할이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불법 게임 1세대의 역사는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골을 찾아가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간판을 걸고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많은 게임장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간판이 없이 불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곳도 대다수 존재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음지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은 오히려 따는 것이 더욱 불행한 일임을 명심해야 하며 특히 확률성 게임기의 특성상 언제든지 슬롯의 확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행성 게임장에 유흥비에 일조하는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토토 사이트처럼 먹튀 형식의
폐업이나 단속으로 인하여 폐업을 했다는 등 아직도 악질적인 사업을 하게 되며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